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정부 지원 자금 중에 승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근로자 햇살론이라는 설명을 몇 번 했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문의 주신 분 중에 승인율 거의 80-90% 이상은 승인이 나지 않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승인율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다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건데, 이렇게 승인율이 높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부결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대체 어떤 이유여야만이 부결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어찌 보면 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재직소득으로 기간을 따지는데, 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 4대, 이분은 직장 건강보험료가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되고,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 이분은 만기급여가 3회 이상 입금이 돼야 돼요. 뭐 직장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만 보면 알 수 있죠. 3회 이상.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그거죠. 내가 입사일이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입사를 했어. 그러면 5, 6, 7? 3회 됐잖아. 3개월 이상 됐고. 그럼 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사일이 그 해당 월의 1일 날 입사하신 분, 1일 날 입사하신 분은 그 다음 달 1일 입사자는 다음 달 보통 10일에서 12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이 사이에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일이 아닌 2일에서 31일 입사자, 이분들은 이 다음 달이 아닌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납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일 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럼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 납부가 돼요. 4월 달 게. 5월 달 건 6월 10일에서 12일.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번 달 지금이 22일이니까 이미 3번이 납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가능해요. 근데 4월 1일이 아닌 4월 2일 날 이후로 입사를 했다. 그럼 이분은 5월 달에는 납부가 안 됩니다. 6월 달이 첫 납부예요. 6월 10일에서 10일 사이. 그럼 6월, 7월. 이번 달 납부했으니까 이제 2번밖에 안 된 거예요. 6월하고 7월하고. 이분들은 8월 13일 이후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들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영상 올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아직도 전화해가지고 아니라고, 납부됐다고, 내가 다 확인했다고. 결국에 보면 고지금액을 보고 이걸 납부금액으로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고지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납부금액을 꼭 봐야 돼요. 이게 3번 이상 납부가 됐는지. 자, 그리고 만기급여.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다음 달 10일 날 월급여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분이 입사일이 예를 들어서 10일이요. 10일에 입사를 했어. 10일에서 그럼 말일까지 근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 날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분은 1일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 달 만기 근무를 하면 100만 원인데 이분은 10일날 입사했기 때문에 3분의 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약 한 67만 원 정도 대략
이 정도밖에 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100,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게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달에 예를 들어서 뭐 70, 100 이러면 이건 인정이 안 돼. 무조건 이 정상 만기급여가 세 번이 찍혀야지, 만기급여 찍혀야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소득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로 또 재직 기간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연체 이력. 연체 이력 때문에 부결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건이 연체가 3건 이상 또는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건이 1건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금이 7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달에 그럼 5, 6, 7 아니구나 5월 달에 해야 되겠다. 5월 달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급여가 늦게 나와가지고 3건을 연체를 했어. 근데 그게 한 보름 정도 연체를 했어. 5월 달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10일인데 10일 날 3개를 연체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25일 날 이걸 납부를 했어. 그럼 15일간 3개가 연체가 된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5월 25일 날 이걸 해지가 됐으니까, 연체 해지가 됐으니까 5월 25일부터 3개월 뒤 6월 25일, 7월 25일, 8월 2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건이 저번 5월 10일이 결제일인데 이걸 돈이 없어서 못 내가지고 6월 20일 날 내버렸어. 그럼 30일 이상이잖아요. 한 건만 있어도 이건 무조건 3개월 뒤에 내가 상환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연체했다, 연체한 게 한 건 이상이다, 있기만 한다, 그러면 무조건 3개월 상환하고 3개월 뒤에. 그렇지 않고 다행히 한 달은 안 넘었어. 10일은 넘었는데 한 달은 안 넘었어. 그러면 그게 3건이다. 그러면 그것도 3개월 후지만 2건이다. 그러면 일단은 접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연체가 나는 2건인데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 난다는 게 아니에요. 금융사마다 또 자격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융사는 연체 이력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부결 내버리는 것도 있어요. 뭐 기간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딱 이 규정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또 금융사가 있어요. 승인율이 높은 금융사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사들은 잘 가려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기록. 색깔을 막 내 마음대로 쓰게 생겼네. 공공기록. 이건 이제 대부분이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런 거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신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은 이 공공기록이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공기록이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기록이 떠든 안 떠든 이걸 신청했을 경우에는 햇살론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신용회복 중, 워크아웃 중, 채무 조정 중에도 햇살론을 이용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공공기록이 안 떠 있을 경우에. 그러면 잡아내질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신용회복이나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못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근로자 햇살론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채무 조정을 이제 막 조정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햇살론 해달라 해가지고 보니까 자격 조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연봉도 3,500 이하에다가 신용도도 뭐 그리 나쁘진 않고 부채가 좀 많아서 그렇지 문제가 없어. 이걸로 부결 날 일이 없는데 부결이야. 왜 부결이지?
그래서 햇살론 저희가 취급하는 금융사를 대부분 다 접수를 해봤어요. 다 부결이네. 거기 또 아무 문제 없는, 뭐 연체적인 것도 없고, 뭐 또 왜 그래? 뭐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와.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저를 해보고 나중에 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더니만 바로 채무조정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때문에 햇살은 안 될 줄 몰랐죠. 딱 보이면 그 한마디로 이제 끝나고 그냥 전화 끊은 거예요, 그냥. 오늘 몇 군데를 줘야고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햇살은 그때 무슨 변동이 생겼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 참. 공공기록이 떠 있으면 안 돼요.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신용회복위원회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저 이거 공공기록 떠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없다고 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통장거래. 자, 이 경우에는 요즘 이제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통장 거래액을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직장 건보료 이걸로 소득을 무조건 책정을 하기 때문에 통장 거래액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통장 거래액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이니까, 자, 7월달 10일에서 10일 사이에 납부를 한 건 이제 6월달 분이 납부가 된 거겠죠. 그러면, 자, 4월, 5월, 6월치를 볼게요. 납부 금액. 예를 들어 4월이 8만 원이 입금이 됐어. 근데 5월은 12만 원이 입금이 됐어. 6월은 다시 9만 원이 또 입금이 됐어. 들쑥날쑥해. 금액이. 어떤 분들은 뭐 3월에 뭐 18만 원이 입금이 됐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뭐 이걸로 평균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돼요. 근데 너무 급여가 이상하지, 너무 변동이 심하잖아. 이런 경우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는 거의 대부분 통장 거래 내역.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 3개월 거 입출금 거래 내역을 딱 봤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니까 매달 10일이 월급이야. 월급날 보니까 월급이 딱딱 들어와. 100만 원씩 딱딱. 또 이것은 뭐 4월, 또 5월에 또 100, 6월에 또 100, 7월에 또 100. 이거 좋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입금이 돼. 깔끔해, 이거. 이런 거, 그럼 당신 월급은 100이니까 연봉 1200. 오케이, 끝. 승인. 이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100 잘 들어왔는데, 원래 5월 중간에 5월 뭐 예를 들어서 20일 날 50만 원이 회사 이름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50만 원이 쏙 들어왔어.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보너스예요. 우리 뭐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 그런 거요? 그러면 급여대장 명세서를 달라고 해요. 이제 복잡해지죠, 일이. 그러면 잘 그 발급 받아가지고 이걸 첨부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부결. 또 100 들어오는데 이런 년장을 보니까 6월달은 50이 들어왔어. 그런데 보니까 6월 1일에 50이 회사 이름으로 입금이 돼 있어. 이거 뭐예요? 제가 돈이 좀 급해서 가압을 했는데요. 그럼 이것은 금융사마다 틀려요. 이걸 급여로 보고 플러스해서 환산해가지고 월급 쳐가지고 수익 내는 경우가 있고, 가압을 있는 것 자체를 그냥 부결 쳐버리는 거 있어요. 또 하나, 100 잘 들어왔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5월에 어디서
120만 원이 어떤 회사 이름으로, 본인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120이 들어와 있어. 이거 뭐예요? 아, 제가 그때 잠시 좀 아르바이트 좀 하느라고 거기서 들어온 거. 땡! 이것도 부결. 이중소득. 부결 나버려, 이것도. 그러면 내가 계속 이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은 햇살로 이용하기 어렵지만, 이때 5월달에 한 번 들어, 그 후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안 해서 안 들어왔어. 그러면 최근 3개월 거 내역을 보니까 이 5월달 것이 안 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 7, 8, 3개월치 거래 내역이 들어야죠. 이게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분은 8월이나 9월쯤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소득이 들어가 버리면 햇살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중소득이 들어와도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연봉이 3,500 이하는 상관없이 대출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햇살론이. 그런데 왜 이걸 부결을 내냐면, 금융사에서 혹시라도 이 채무자가 햇살론 이용했다가 문제가 발생됐어. 그러니까 연체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금융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다 보증서를 내면서 우리 이 사람 연체했으니까 90% 보증해줬으니까 90% 내놔라.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대출을 해줬으니까 900만 원 내놔라 했는데, 알았다. 거기 소리 한번 줘봐봐. 이상 없이 나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어.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것을 해줘? 이거 인정 못해, 이거 돈 못 줘. 누구들 마음대로 나가. 이런 것은 안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그냥 아예 금융사에서는 애초에 대출을 안 해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도 본인이 잘 만들어야 돼요. 진짜 아니 말로 그냥 회사 월급 들어오는 통장 따로, 혹시라도 뭐 다른 소득 아니면 무슨 뭐 내가 개인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통장 따로 관리를 해버리는 게 세상 편합니다. 어차피 급여 통장 거래 내용을 하긴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연봉이죠. 연봉.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3,500만 원 이하는 뭐 누구나 가능하죠. 근데 3,500에서 4,500만 원 이하는 저신용자에 한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3,500 이하이신 분은 뭐 내가 연체중 아니고 이런 것만 안 껴있으면 그냥 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응? 그냥 된다고. 최저는 연 720만 원. 720만 원 이상부터예요. 720 맞지? 60만 원씩인가? 120. 그래, 720만 원 이상. 3,500 이하는 그냥 이런 부분들만 아니면 문제만 없으면 그냥 다. 대출이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천인데 대출이 1억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것도 또한 금융사마다 틀려요. 어떤 금융사는 당신 너무 부채가 많아서 우리 못 해주고 부결 내는 것도 있고, 또 수익률 높은 금융사는 그냥 상관없이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죠. 이 3,500, 4,500 사이는 저신용자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스가 뭐 700점, 올 크레딧이 550점 이렇게 되는데도 저신용자가 아니어서 부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님은 저신용자가 아니어서 부결을 하는, 뭔 소리냐? 내가 신용 이러고 낮은데 어떻게 저신용자가 아니었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3,500, 4,000 이하는 내부 등급이에요. 등급. 햇살로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신용 등급이 아니에요. 이걸 신용 등급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근데 이건 신용 등급이 아니에요. 여기 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신용도 있지만, 여기다가 재직기간, 그리고 소득, 부채, 그리고 부동산 소유 여부 등등등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산해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 신용 점수는 좀 낮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버렸어. 그래서 내부 5등급이 속해버려. 5등급.
1에서 5등급까지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5등급 때 안 돼버려요. 그럼 햇살 이용 못 해요. 6등급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시험 점수 떨어지면 부채가 많거나 뭐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됩니다. 근데 좀 내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만 막 나이스가 800점대에다가 KCB가 700점대, 부채도 얼마 없어, 은행밖에. 그러면 이분들은 부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3,500 이상, 4,500 이분들은 내부 등급이 굉장히 1에서 5등급 사이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 꼭 필요하다면 조회는 한번 해봐야죠. 조회 한번 해보고 되면 이용하는 거고 안 되면 그래 뭐 다른 대출 상품도 신용대출이라도 뭐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근로자 햇살론입니다. 근로자,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근로자 햇살론 중에서 그렇게 승인율이 높지만 그 와중에도 부결이 나는 그 사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 크게 여기 이 안에 뭐 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미리 본인이 이 안에 뭐 내가 이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네, 그럼 되나 안 되나 라고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